지니어스 음악 줄넘기 시범단이었습니다. 자, 예로부터 저기 부산 진시장까지 5일장을 다녀온 주민들이 어두울까봐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갔다고 하여 이 마을을 회바지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연제구를 번입을 켜줄 거제 2동, 거제 4동 주민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 그 이름에 담긴 숫자처럼 연산동의 출발점이 된 동입니다. 연산동 고분군과 이석규를 포함하는 역사 문화의 중심 연산일동 주민분들 어디 계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텐션이 벌써 떨어지시면 안됩니다. 목소리 높여주세요. 자, 연제구 최초의 생태마을 공동체가 태동했던 물망골을 품어안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숲에서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 확실합니다. 연산 2동 주민 여러분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금빛 연꽃산 금년산 아래 밤나무가 많은 마을이라여 밤골마을이라 불렸습니다. 수영구와 연제구를 잇는 아름다운 고개마을 연산 3동 주민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5방에 맛집이 가득합니다. 연제구 경제의 중심, 상권의 중심 연산 4동 주민분들 오셨습니다. 예, 부산 정말 좋아요. 우리 학생 너무 멋져요. 지금까지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나중에 합창해야 되는데 목 쉰다 얘야. 자, 부산 최초의 사찰 마사를 자랑합니다. 받침하라 예로부터 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제구의 먹거리를 책임져왔던 동네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연산 6동 주민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예전에 이 마을에서 금부처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불마을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그 금부처만큼 귀한 분들이 이 마을에 살고 계셔서 이불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산 8동 주민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로부터 8동 주민이세요? 예로부터 이 마을에 토끼가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토끼골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려시대 정서가 정과정복을 썼던 예터를 품고 있어 과정로가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연산 9동 주민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연산 9동 여기 일어나요 지금. 지금 빠진 데가 있어요. 지금 섭섭해지는 분들 계시죠? 어디실까요? 그렇죠. 또 안 부른 데가 어디예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근처죠. 큰 호수가 있어서 미나리광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청을 품어하는 연제구의 중심으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이곳에서 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제 3동, 연산 5동 주민분들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곳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우리가 연제구의 주인이다.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연제구 주민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 다 했다. 자, 이제 정식으로 개회를 하겠는데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왼쪽에 계신 분들, 자, 비켜다. 제가 제3회 연제 주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시고 던지고 싶은 거 던지고 고함을 질러주시면 됩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개회사 하면서 정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투표할 때 말고 정치라는 말 뒤에 축제라는 단어가 붙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제라는 말 앞에 정치가 붙는 경우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행사는 정말 있어 본 적이 없는 축제입니다. 정치는 지금까지 이름난 정치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제구 주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정치인들 선출해주는 선한 유권자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주인은 우리 주민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힘을 가진 것도 우리 주민이라고 믿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묻고 토론하며 기성정치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소중한 문제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주민투표로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대회를 통해 행정과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요구안을 실현해내고야만 하는 놀라운 정치. 제1회 연제 주민대회를 통해서는 연제구 재난지원금을 실현했고 2회 대회에서는 부산 최초의 청년생활체육시설인 철봉공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3회 대회는 무려 5천여 명의 주민들께서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심의하고 토론하여 연제구 주민요구안을 확정했으며 최종 무려 3만 명의 연제구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연제 주민의 위대한 직접 정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구호로 주민대회 개막을 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2023년 주민요구안 실현을 위한 제3회 연제 주민대회를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민들이 모두 주인공이지만 또 빠져서는 안 될 분들,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께 정성스럽게 초청장을 보내고 연락도 드리고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을이다 보니까 정말 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바로 이곳 거제 1, 2, 3, 4동의 기초의원이시기도 한 정홍숙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토끼가 많이 사는 마을 연산 8동 9동의 구의원이십니다. 우리 권성아 구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서 같이 한번 만나 뵀는데 이분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또 노래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연제구의 소수련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말 새벽 첫차부터 밤끝 막차까지 주민투표 활동을 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까지 자원봉사에 애써주셨는데요. 저 앞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소속단체 대표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곳곳에서 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진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의원 세 분의 말씀 한마디 들어봐야 되겠죠? 예, 말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죠. 예,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말씀씩 인사도 해주시고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연제구의 부의장 정홍숙입니다. 유럽을 그 뉴스에서 보던 유럽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를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함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사람은 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슬로건이 주민에게 권력을이라고 해서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 거리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곳곳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봤는데요. 연제구
연제 주민대회 축제 조직위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보내주시는 의견, 그리고 다음에 우선과제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연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산 8동 9동 구의원 권성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연제 주민대회 3회지요. 예, 준비하신 우리 동네 노정현 상임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주민요구안 저희 연제구에 오게 되면은 꼼꼼하게 살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제구, 거제동과 연산동 모두 지역구 같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 소수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산 이동 주민입니다. 투표했고요. 저도 2가지 참여했습니다. 잘 청취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민의 호민관이죠. 결국 우리 주민요구안이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연제구청을 통해서 예산안으로 각종 안으로 만들어져서 연제구의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잘 심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 주민대회 있기까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경과를 담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3개의 요구안이 확정되었고 3만 명의 연제 주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3만 표에 더해서 오늘 현장 투표를 통해서 최종 요구안의 순위가 결정납니다. 뭔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느낌 나지 않나요, 여러분? 사전투표의 비율을 70%로 하고 현장투표 30%로 합산해서 최종 요구안의 순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투표가 진행될 건데요. 그 전에 이 13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목소리를 담아서 오늘 해설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13가지 요구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밤잠을 설쳤을 텐데요.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박수 많이 치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고
발표하시는 분들의 정신 건강에는 더욱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좋습니다. 6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리고 7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투표가 진행이 되고 합산 결과를 만드는 동안 한 달 동안 정말 맹렬하게 연습한 어린이 합창단 누리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자리 비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13개 요구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대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 지원금, 매년 남은 세금 20% 청년 장려금 의무 편성, 도시공원 대폭 조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을 위한 공공식당,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요구안을 6분의 주민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쪽에 살고 있는 윤유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가 내린 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작년 겨울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엄청 추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번 여름은 어떤가요? 덥기도 한데 습도까지도 굉장히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잠자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날씨 변화가 아마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기후 변화 현상은 지속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초 날씨도 추워지는데 난방비 폭탄까지 맞았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평소보다 난방비가 17만원 더 나와서 당황했었고요. 그런데 또 올해 여름에는 전기세가 또 올라서 냉방비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찾아보니 작년 부산의 겨울 냉방비 증가가 22.1%였고요. 올해 여름 냉방비 전기요금은 약 한 1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만원 정도가 가구당 더 올랐더라고요. 이게 전국 평균보다 더 높더라고요.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도시에서는 없이 살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간혹 겨울에 추워서 봉사하시는 독거노인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기가 끊기고 무기 안 나온다면 국가기관사업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중앙정부가 책임을 반기한다면 살기 좋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연제구 지자체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매년 연제구 예산 중 예비비가 약 150억 정도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제구가 에너지 요금 일부를 지원해줘서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에서 벗어나 연제 구민들께서 따뜻한 겨울 또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 일동 주민입니다. 엄마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엄마로 활동을 해왔고 얼마 전까지 부산스러운 청년들이라는 청년단체에서 사무국장을 4년간 맡아온 홍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의 지방 소멸 지수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젊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고 부산은 앞으로 노인과 바다만 남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이곳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지 못해서가 떠나는 게 아닐까요? 부산시장님이 부산의 미래가 청년에게 달려있다면서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해서 역량 개발비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제구에 해마다 안 쓰고 남는 돈이 500억이 넘게 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허투루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건지 정말 화부터 납니다. 지방 재정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춰야
잘 쓰는 거라고 합니다. 거둔 세금을 잘 쓰고 남기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금이 남는다면 저는 그 돈을 청년들에게 쓰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작년 연제구 53개 잉여금이 559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0%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으로 청년 지원금을 나눠줄 수도 있고 청년을 위한 체육시설, 그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실현 가능해집니다. 예, 그나마 연제구는 청년이 많아서 청년 인구가 20%나 된다고 합니다. 연제구 전체 예산의 20%는 아니어도 이 남는 세금의 20%가 청년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우리 일자리 창출, 거주지 마련, 결혼을 위한 준비, 이 불안감을 떨치고 내가 사는 마을, 이곳 연제구에서 청년이 즐겁게 머물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남는 세금의 20% 청년 장려금으로 의무 편성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 육동에 살고 있는 권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생활이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말 어르신들이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공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나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만한 쾌적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연산 육동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안에는 이런 공간이 많을지 몰라도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찾아보니 구민 1인당 공원 면적 비율이 연제구가 부산 전체 중에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공원도 너무 작고 쉽게 말해 볼품이 없습니다. 운동기구 2개, 2-3개 달랑 있는 곳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삼지공원도 이왕 만들 공원을 왜 이렇게 만드냐면 어르신들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십니다. 서울에서는 공원 주변에 맨발 걷기를 위해 항토길을 조성해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 주민들은 대부분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크고 그럴싸한 공원보다는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걸어서 갈 수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답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만 고민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빈주택을 구해서 매입해 공원을 만들 수 있고 있는 공원의 둘레를 항토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운동기구보다는 차라리 든든한 평생을 만들 수 있어 이웃들이 모여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 공원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구동에서 살고 있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리 연제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식당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시청 구내식당에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정말 길다랗게 줄을 섰는데요. 싸고 맛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서시는 건데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자로 중단되어서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밥값이 엄청 올라서 한 끼 기본이 8,000원에서 9,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배민이라도 시킬라 치면 혼자 15,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10,000원도 안 되는데 한 달 밥값만 엄청납니다. 진짜 엔겔지수가 엄청나죠. 저도 부담이 큰데 수입이 변변치 않거나 혼자 해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먹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청년이나 맞벌이 집에서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 보면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고 있는 청년들을 종종 봅니다. 저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강동구에는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8,000원 정도의 그 식사 한 끼를 2,500원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3,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정도는 연제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니 영양사가 직접 짠 영양가 있는 메뉴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연제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당이 3개, 4개만 있어도 어르신들 정말 행복한 점심 식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 사동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모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확대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낮에는 잘 놀다가 밤만 되면 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아파하는데 가까운 소아과는 이미 진료가 끝났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자니 자리도 멀고 거리도 멀고 비용도 비싸고 무엇보다 가봤자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이 많아지면 위급한 응급 환자는 큰 응급실로 가고 중증이 아닌 아이들은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가서 환자가 분산되니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달빛 어린이 병원 너무 좋지 않은가요? 환호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달빛 어린이 병원이 현재 연제구에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로 연제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사는 가까운 구에서 오는 아이들이 몰려서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아마 주위에 한두 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할머니 집이나 할아버지 댁에 왔는데 밤에 열이 나서 아파서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벌써 접수가 마감이 되어서 진료조차도 볼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렸던 경험이 다들 옆에 한두 분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자주 보지도 못하는 손주 손녀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달빛 어린이병원 현재 한 개로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시에는 저희보다 작은 김포시에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3개나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병원을 확대하려고 반려팀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제구에도 그런 뛰어난 공무원들이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계시죠? 네. 자, 기호 5번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추진에 꼭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동에서 10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율아, 엄마 나왔다. 사진 찍어라.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키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행사를 하고 있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걸릴까봐 전전긍긍? 제가 좀 한국말을 못합니다. 걱정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시절을 보내면서 3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칸막이 쳐서 옆에 친구들 만질 수도 없고 장난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저희 어릴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얌전해 애들이. 예, 그래서 어릴 때는 뛰어놀면서 큽니다. 그리고 뛰어놀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뛰어놀면서 친구도 사귀고 사회성도 높아갑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은 그 모든 것들을 꼭 빼앗아간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딱 그때 아이들 3년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뛰어노는 것도 돈이 듭니다. 축구도 학원을 가야 하고 물놀이도 수영학원을 가야 하고, 제가 아들 수영학원 보냈는데 한 달에 20만 원 하더군요. 거기가 그렇게 비싼 데인지 모르고 보냈는데, 그리고 대형 키즈 카페를 가면 땀 뻘뻘 흘리면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시간에 19,000원인가? 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들어가서 19,000원 이상 뭘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놀면 4만원이 깨지더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 어른들을 위한 지자체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설 학원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는 부산 사직종합운동장이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곳 어디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공간에 어린이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어린이 클라이밍장 같은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이나 공간이 생긴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코로나 시절을 거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저희 연제구의 큰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체육시설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가 미래다! 감사합니다. 자, 6분의 구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광래입니다. 올해 여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여름방학을 보냈는데요. 한 달이나 되는 방학 기간을 보낸다고 우리 가족은 오왕장 자충우돌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로 불규칙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 기간에 고스란히 아이 생활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이 점심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허겁지겁 달려가 아이 점심을 챙겨줘야 했고요. 시간이 정말 안 될 때는 배달의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시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유동적이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모나 특히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균형 잡힌 건강한 점심을 먹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맘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 해보신 우리 여성분들 다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 차리고 정리하고 설거지하면은 하루가 다 가는 게 집안일입니다.
아이들 방학이면 엄마들은 그야말로 꼼짝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라남도에서는 방학 기간에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부모들도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합니다. 부산 최초로 우리 연제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말 큰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변 엄마들과 대화하면서 얘기해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자체에서 행복도시락 지원금이 입금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주고 번영 내 행복도시락 제공업체로 등록된 식당에서 행복도시락으로 제공 가능한 메뉴들을 식당에서 사 먹거나 행복도시락 전용 어플을 이용하여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와 협약을 통해 행복도시락이 제공됐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상생의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연제구 학부모들의 작은 소망을 담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방학 중 행복도시락 무상 지원에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오동에 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김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일을 그만두는 때가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가장 많이 엄마들이 고민을 하는 시기인데요. 입학 전에는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집이라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가 1시에 마치면 그 이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돈을 들여서 학원 사설을 가야 하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저는 영업을 하는 일을 해서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아이가 옆에 있으니 제가 영업하는데도 힘이 들고 아이도 힘이 들고 둘 다 너무너무 힘이 든 상태였는데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때마침 학교 입학할 때쯤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다니게 됐어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그곳에 가면은 동생이 없지만 동생들을 너무 잘 챙기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선생님들에게도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빠 엄마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형제가 많지 않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뿐 아니라 언니 동생을 사귈 수 있는 돌봄센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없이 너무 부족한 게 이 돌봄센터예요. 저희 연제구 초등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16개예요. 16군데인데 돌봄센터는 겨우 5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출산이 문제라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축제의 청년 대표로 청년 한 건인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 발표를 맡은 김태형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뉴스는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매일같이 나오는 기사가 바로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많고 당장 바로 옆 양정에서도 건물 하나가 통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대부분 저와 같은 청년들입니다.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당연히 집을 살 수도 없고 월세나 전세로 첫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저희는 그 어떤 투자나 돈벌이 수단이 아닌 단지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작지만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들의 피같은 전세금을 사기를 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내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새로운 집과 계약이 있는데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경우도 있지만 사기를 당합니다. 이럴 때 지방정부나 지자체가 도움을 준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업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무엇보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월세 계약 상담이나 직보기 동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안건이 통과가 되어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연제구에 살고 있는 전엄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연제구 안심기각기를 적극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흉악범죄가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누구나 여금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불만을 살피게 됩니다. 특히 1인 가구들은 더욱 기각기를 위한 그래서 1인 가구들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각기를 위한 정책은 정말 절실합니다. 안심기각길 조성 사업은 1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점차 시행되고 있고 우리 연제구는 2019년부터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년도 대비 1인 가구가 34.5%로 크게 늘어나면서 원룸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로등이 부족해 꺾어진 골목이나 대로변과 떨어진 구역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대책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순찰이나 CCTV, 센서 등 설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순천시에서는 2021년 안심기각길 조성 사업을 통해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고 야간 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6%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제구에서도 예산을 대폭 늘려 우범 지역에서만 안심벨, CCTV 설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제구민의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주거 환경까지 사업적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범죄 예방도 주민의 두려움 해소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인 여성 가구,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도 살기 좋은 안전한 연제구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천중학교 1학년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좀 펼쳐달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취미활동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친구들과도 주로 PC방에 가서 게임하며 놉니다. 이런 저에게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 엄마 아빠는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저 같은 청소년들이 가서 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주말마다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니 청소년을 위한 취미 학원도 없고 체험 프로그램도 거의 없습니다.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온천천 농구장에 가면 대학생 형들이 많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은 시간이 안 맞고 학원은 초등학생 동생들을 위한 학원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저희끼리 뭘 하고 싶지 어른들이랑 섞이거나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놀이터 가면 여기서 놀지 말라고 혼내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찬밥 신세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게임 말고 할 게 없고 갈 곳도 PC방이나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센터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 수거 일을 하고 있는 전국민주연합노동 연제지부 지부장 이상도라고 합니다. 저는 생활 폐기물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구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등을 모아서
늦은 밤 시간에 큰 길가에 정리를 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집집마다 거리마다 쓰레기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태풍이 불어오든 한파가 불어닥치든 하루라도 빠짐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만큼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 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구청에서 민간업체에게 이익보조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돈이 무려 1년에 12억이나 됩니다.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 충분히 아낄 수 있고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하다못해 연재 주민 모든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 문제도 큽니다. 저희가 수거한 생활 폐기물을 정리하는 큰 장소가 없어서 거대역 부산의원 앞 큰 도로가에서 펼쳐놓고 분류를 하고 정리합니다. 야간에 일을 하다 보면 바람이 불어 폐기물이 날아가는데 싱싱 달리는 자동차를 피해 주우러 가다 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가 몇 번을 제기했지만 민간업체라는 해결해라는 자꾸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렇듯 노동자 안전, 노동 환경 개선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위해서라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 구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비롯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수고한다는 경제를 아끼지 않으시는 연재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제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경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연제 노동자 복지기금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자 복지기금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직장인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복지기금을 말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고용이 불안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부산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두 번째 높은 도시라고 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혹은 문을 닫게 되어서 퇴직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경우를 위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하고 받는 데만 길면 5, 6개월씩 걸리다 보니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 친인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223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해야 하는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연제구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이런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빌려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미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기금, 우리 연제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의 노동자가 자그만치 8만이라고 합니다. 이 8만 명의 오늘이 안정되어야 20만 연제 구민의 내일이 행복해질 수 있기에 연제 노동자 복지기금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놔두는 것이 당연한 사회, 삶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은 우리 이웃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제 노동자 복지기금에 꼭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하나하나 정말 내용이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야, 다 뽑아주고 싶다. 사전투표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거 찍다가 보니까 3개, 4개 계속 찍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는 말이냐. 너무 어려운 시험에 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13개 요구한 패너가 모두 꽉 찼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현장 투표로 투표가 어려우신 분은 손을 딱 들어주시면 주변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달려가실 겁니다. 자원봉사자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자, 주민들께서 참여하셨고 이곳에 오신 500여 명의 주민들께서 감사합니다. 현장 투표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사전투표 70%, 현장투표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13가지 요구안의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아직 투표 못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직 못하신 분,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요구안을 계산하는 동안 정말 한 달 넘게 무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짬을 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합창단을 꾸려서 노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창단 누리의 공연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대단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장 투표가 마무리될 수 있다니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다. 저는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우리 김진아 합창단 선생님 필두로 하여 우리 아이들이 화장하고 왔네. 아이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멋졌어요. 야, 하나 물어볼게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 귀한 아이들의 소중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네요. 우리 친구들에게 노래 부르는 동안 집중하시느라 박수를 잘 안 쳐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대장하는 친구들에게 박수! 아낌없이 박수! 야, 아마 오늘 박수 소리 듣고 합창단 2회 주민대회는 저희가 후원 물품도 판매해서 겨우겨우 잘 넘겨왔습니다. 빚 안 지고. 그런데 올해 주민대회 투표에 몇 명 참여하셨다고요? 어마어마하죠. 1회 때 10,000명 참여했는데 투표 용지가 2배로 커졌고 3배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종이값만 해도 엄청납니다. 돈 많이 들었겠죠? 주민들이 함께 적자를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관에 단 1원도 지원을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장 모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냥 가기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비싼치 하려고 그래. 자, 어느 축제에 가면 마칠 때쯤에 수건도 나눠주고 비누도 나눠주는데 여기는 뭐 나눠주는 거 없이 걷어갑니다. 자, 여러분 기쁘시죠? 자, 지금 열어주시고 지금부터 후원 시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모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앞쪽에 이쪽으로 바로바로 이체하셔도 되고 저희가 후원 물품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품도 사용하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의 모금함 상자 피하지 마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교회 헌금이라고 예, 헌금 우리 오늘 예, 거룩한 일요일이네요. 자, 헌금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원이 예, 후원금 좀 많이 내주시고요. 자, 오늘 뭐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저녁에 소고기 드시러 가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자, 돼지고기로 놔주시고요. 좀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현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자, 그러면 자, 모금함이 어디까지 갔나요? 아, 뒤쪽에 지금 막 손 흔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모금해 주시면서 이제 음악 잠시 멈춰 주시고요. 투표 결과를, 대왕의 순위 결정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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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결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투표 결과 보시겠습니다. 와우, 압도적으로 전세대 전기수도 가스 공공요금 지원금이 1위를 차지했고요. 우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도시공원 대폭 조성이 2위였고요.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가 3위였습니다. 공공식당, 청년장려금 이런 순으로 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죠? 70%의 비중입니다. 오늘 현장 투표에서 어떤 투표가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현장 투표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예. 1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2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활 폐기물 수지분반 노동자 구청 치고요. 이야,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노동자분들. 이야, 이 발표의 힘입니다. 발표의 힘. 우리 힘으로 구청 집고형 함께 이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우리 주민들께서 보여주셨고요. 청소년 운동시설도 이렇게 도시공원 대폭 조성,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확대,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노동자 구청 직접 고용, 동마다 청소년 운동시설 문화공간 확대, 아동 청소년 어르신 위한 공공식당, 어린이 체육시설 및 실내 놀이터 확대, 8번째로 매년 남은 세금 20% 청년 장려금 편성, 9번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10번째 안심계약길 예산 확충, 11번째 초등학생 방학 중.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오늘 결정해 주신 13가지 주민 요구안은 10월 말 11월 초에 구청과 구의회에 공문 접수를 하고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구의회 원님들 면담을 통해서 권위 있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함께하신 구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구의원님들께서 사리급게 살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민요구안 실현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하신다. 딱 9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외치고 힘차게 함성을 질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민요구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주민요구안 실현하자는 뜻을 담아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민요구안이 실현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고 연재 주민 선언문을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소속 대표님들은 앞쪽으로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선언문이 화면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다 같이 길지 않으니까요.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뒤쪽에 글 보이세요? 네, 다초점 렌즈. 자, 한번. 네, 보이시는 곳이 어디까지 글이 보이세요? 아, 예, 그쪽까지 보이시네요. 그러면 뒷줄은 너무 죄송합니다. 글씨 함께 같이 키워주셨어요. 키워주셨어요. 예, 같이 한번 힘차게 음악과 함께 대표님들과 함께 주민선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재 주민 직업정치 선언문 3,775명의 주민이 제안해주신 5,368개의 정책 요구안에 주권자로서의 당당한 말씀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연대보다 인생이 어려운 시기,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정치와 행정의 힘이 작동해야 한다는 따끔한 직책이 요구안 하나마다 서려있다. 서너 명이 참가한 연재 주민투표는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곳을 주민의 이익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개인 통제하겠다는 주권자의 의지이다. 주민에게 권력을 우리 색은 어디 있을지 우리가 결정하자. 2023년 10월 21일 제3회 연재 주민대회 일동다 일동. 다같이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